여기가 버티시와 친구들이 다녔던 학교 도서관이구나. 사람 엄청 많다. 다 내 또래 같네. 소더비 장원서고에도 이렇게 책장이 많은데. 여기도 장원처럼 연금술 공방이나 포션 창고가 있으려나? 그나저나 부하닉 씨를 어디서 찾지? 제트 씨가 알려준 건 제일 방어선 학교 도서관으로 가라는 것뿐이었으니. 바로 이런 곳에 착하고 온순한 미스터 티켓틀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찻주전자 귀를 흔들면 손님들을 어디든 데려다 줄 테니까. 아니면 복도에 럭키데이 포션을 둔다든가. 내가 미리 만들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부하닉 씨도 짜잔! 하고 내 뒤에 나타났을 거야. 나 찾는 거야? 깜짝이야. 너무 크게 소리친 것 같아. 이미지를 신경 써야지. 안녕? 당신이 부하닉 씨야? 단번에 날 찾아내다니 굉장한데? 예지몽인가? 아니면 수정구 점술? 어느 쪽이든 대단한 마도학이야. 대단한 것도 없어. 무도회에서 방금 막 뛰쳐나온 그런 옷차림은 여기서 스케치에 유화물감 칠한 것처럼 확 튄다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본 거야. 무도회? 재단에서도 무도회가 열려? 아니, 내 말은 버틴이 데려오는 친구들은 다 이런가? 어쨌든 제트 씨한테 얘기 들었어. 여기서 숫자를 신봉하는 학파의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며? 맞아. 무화상 선생님이 재단 자료실은 본인이 찾아볼 테니 제일 방어선 학교 도서관은 나한테 맡긴다고 하셨어. 우리가 학파 정보를 찾아내면 버틴 일행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안타깝지만 소더비 아가씨, 넌 현실에 실망하게 될 거야. 네가 티켓틀러 찻주전자 귀타령이나 하는 동안 관대한 교율 보조교사가 귀한 열람 권한을 신청했거든. 그런데 도서관에서 숫자와 관련된 밀교 활동 기록은 찾지 못했어. 하지만 무화상 선생님이 여기에 스트론세이의 등에 가득 실을 만큼 책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건 과장되긴 했지만 맞는 말이긴 해. 그런데 몇 년 동안 폭풍우의 영향을 받은 탓에 관리자가 더 중요한 자리로 차출됐거든. 그래서 오래된 서적을 다시 정리할 틈이 없었어. 일부는 혼란한 와중에 실제되기도 했지. 내가 찾은 건 피타고라고 해제 철번째 원인데 그건 버틴의 상황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거네. 그럼 감정이 들어도 어려. 친구의 진실한 잘못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외출 출발을 것도 아니라서 같이 집으로 자료 수집을 나갈 수도 없어. 그런데 사실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 하나 더 있거든.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보조교사가 하나 곳이지.
혹시 도와줘서 고마워. 아까 무도회 얘기했잖아. 정말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카스가 그랬어. 선행을 베푼 소녀엔 성대한 무도회로 보답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거야. 그럼 아버지가 가라앉지 않을 새로운 이동식 로큰롤을 지원해 주실 테니까. 이동식 로큰롤 파크? 응. 버틴 일행이 돌아오면 거기서 끝내주는 트위스트 파티를 열 수 있어. 거절한다. 제1방어선 학교의 규율 보조교사는 트위스트처럼 경박하게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하지 않아. 잠깐만. 버틴 일행이라고? 어? 파티 초대 얘기는 일단 나중에 해. 이 착한 마틸다 부하닉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어. 물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도착! 이곳은 불필요한 정보 자료실이야. 직원 대부분이 신경도 안 쓰는 곳이지. 하지만 성실하고 믿음직한 교율 보조교사는 그 어떤 작은 빈틈도 놓치지 않는 법. 이제부터 널 제1방어선 학교 교율 보조교사의 제1조수로 임명하겠어. 소임을 다하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가르쳐주지. 너에게 맡길 임무는 바로 색이나 되지 않은 옛날 자료들을 살펴보는 거야.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내가 다 찾아봤거든. 남은 건 이것뿐이야. 대부분 탈락된 행정 서류지. 우선순위가 낮은 쓸데없는 자료나 신입 조사원의 반려된 기준 미달 보고서 같은 거. 미리 말해두는데 이건 일부러 너희를 위해 내가 선별해둔 게 아니야.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괜찮아. 나한테 맡겨. 나 책 보는 거 좋아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네. 자, 여기 열쇠 잘 챙겨. 저쪽에 쿠션 있으니까 저기 앉아서 정리해도 돼. 치마가 도리자에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나는 빠진 서류가 없는지 체크하러 가볼게. 오늘 끝나고 네가 얼마나 일했는지 확인하러 올 거야. 다시 확인해봐도 관련 서류 중에 빠진 건 없는 것 같아. 으이, 힘들다. 그나저나 그 아가씨가 지루한 서류들을 다 볼 수 있으려나? 뭐 벌써 잠들었을지도 모르지. 꿈에서 찻주전자 귀나 기다리면서 말이야. 재단 전문 조사원은 파티나 열고 춤이나 춘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애가 꿈에서 깨면 그 선생한테 돌려보내야지. 결국은 친절한 마틸다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구나. 완벽한 보조교사 노릇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틸다 씨! 안 자고 있었어? 이건 다 네가 분류해 놓은 거야? 응, 맞아. 소더비는 이런 괴상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하거든. 놀라운 이야기가 잔뜩 있던걸.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땐 사사나가 붉은 벼슬 뾰족한 부리를 가진 짐승들이 태양을 깨울 때까지 곁에서 책을 같이 읽어줬어. 그리고 이 자료들도 무화상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보다 훨씬 적은데 뭐. 아, 이것 좀 봐. 여기 코니 강변에서 온 사람이 혼자서 아팡크 무리를 길들였다고 해. 정말 대단하지? 그래. 신입 조사원의 기본 소양은 나름 갖춘 것 같네. 나의 제1 조수로 이만하면 합격이지. 내가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발견했어. 폭풍우랑 숫자에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아. 버틴에게 도움이 될까? 어? 줘봐. 이런 보고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숨기는 것 또한 진실과 인류의 이성을 짓밟는 짓이다. 나는 평화와 이성, 정의와 같은 신조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이 모든 걸 그대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가시적이고 중대한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억하는 사람 하나 없는 밀레니엄의 밤. 눈을 뜬 찰나의 순간. 시간은 1996년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아무것도 모른 채 무채색의 콘크리트 지붕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맞이한 건 낯선 시대의 아침 햇살이었다. 전 세계적인 시간의 재난 속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살아남았다. 어째서 재단 본부는 1996년으로 돌아가지 않은 걸까? 왜 우리는 바깥 세계에서 과거의 자신을 만난 적이 없는 거지? 지구상에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은 구역이 또 있을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모른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역행했을 때 우리는 80년대의 그 비를 목도했다. 이 자료 버틴한테 필요할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이건 폭풍우를 직접 겪은 사람이 남긴 기록이야. 게다가 이 기록은 버틴이 타임키퍼가 되기 전에 폭풍우잖아. 버틴이 타임키퍼가 되기 전? 응? 아, 버틴은 처음부터 타임키퍼였던 게 아니었구나. 버틴이 말 안 했어? 아니지.
누구든 날 때부터 타임키퍼인 사람은 없잖아. 이게 무슨 자기처럼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타임테이블은 재단 내에서 핵심 멤버만 알 수 있는 기밀이야. 네가 진짜 조사원이 되기 전까진 무엇이든 규율 보조교사의 감독하에 열람해야 해. 아무튼 이렇게 먼지 풀풀 날리는 곳에 이런 걸 처박아둘 순 없지. 이 문서의 진실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천재 마틸다 부안이기 규율 보조 교사로서 책임을 다해 철저하게 조사하겠어. 이 결정에 수긍한다면 고개를 끄덕여줘, 소더비 조수. 알았어. 1996년이 한없이 무지한 아침이었다면 1985년은 더없이 잔인한 밤이었다. 시간이 또 역행할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역행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이도 없었다. 아직도 파울리나의 비명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본부 정문 입구에 쓰러져 한 손만 안전구역에 들어와 있던 파울리나. 그 손엔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 우리는 옆에 떨어져 있던 파울리나가 가장 아끼던 파란색 도트 스카프로 남은 유해를 감쌌다. 지금까지도 냉정을 유지하는 동료들이 존경스럽고 무너지기 직전인 마도학자들도 이해가 간다. 내 몸에 흐르는 4분의 1의 마도학자 핏줄과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보이는 인간의 본능에 공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수많은 동료를 잃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기록 중엔 혈관이 케이블로 변한 기이한 광경이 많이 묘사되어 있었다. 폭풍 후 지나치게 직관적인 이 단어는 그 이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기이한 광경은 그 단어로 지칭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느꼈던 당황과 두려움은 무엇으로 칭해야 하는가?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시간은 본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직선이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직선으로 나아간다. 시간은 우리가 우매함에서 벗어나 문명을 일으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인류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이다. 우리는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길은 지금 발밑에서 끊겨버렸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친구 시간이요. 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20세기 가장 큰 두 번의 재난 현장으로? 징기기관이 아직 발명되기 전으로? 계몽의 서광이 아직 비치지 않는 곳으로? 그럼 우리의 모든 노력은 발전기, 자동차, 고가다리, 전로, 병원, 구호소 이런 것들이 전부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는 시간의 외딴 섬에 있는 난민처럼 모든 현대 세계가 소용돌이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다. 재단도 수많은 동료를 잃었으나 연구센터는 그보다 더 혼란한 상태였다. 동생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이성적이다. 시대가 다시 역행한 첫째 날, 동생은 차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뉴턴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다시 검증해 볼 수 있겠어. 고전 역학은 시간의 화살을 준 적이 없으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에도 없어. 그러니 이건 지극히 정상이야.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아니면 빙빙 돌며 테이블 축구를 하든 다 물리 법칙에 부합한다고. 심지어 시간을 거슬러 푸엥카레에게 예언상을 줄 수도 있어. 다음날, 동생은 과음으로 6층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했다. 시공에 관한 기존의 관념이 모두 무너졌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학문에서도 폭풍우에 관한 해석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건 우리가 계속 틀려왔거나 아니면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 버린 거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은 과학도 물리학도 통하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우리가 정말 계속 틀렸던 걸까? 역사에 추방당한 사람들, 영적 인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 마도학자들이 옳았던 건가? 이 혼란을 끝맺는 건 인간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난 모른다. 그것은 자신이 영원히 쉬지 않는 기계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의식이 흐려져 끝없는 형 이상학적 오류에 빠졌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선임한 뒤로 폭풍우 비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가장 먼저 현재 시대의 모든 지부와 연락을 취해 동원 가능한 인력을 확인했으며 전 세계 관측소를 세우고 다른 폭풍우 면역 구역을 찾았다. 폭풍우의 형성 원인을 추측하기 위해 여러 곳에 작업실이 만들어졌다. 이론적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나도 이 막막함에서 벗어나 보고자 그 임무에 지원했다. 1986년 난 이집트 집으로 발령이 났고 지인 모두가 날 배웅하기 위해 와주었다. 이렇게 떠나면 다시 만나지 못할 거란 걸 우린 알았다. 연구센터에서 비상통신 장치를 지급하긴 했지만 폭풍우가 언제 닥칠지, 근처에 대피 장소는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으니까. 희생은 두렵지 않았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게 무서울 뿐이었다. 아테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페리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페리에서는 그 마도학자 무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상한 패치워크 로브를 입고 있었고 신비주의와 수학이 뒤섞인 괴상한 교리를 신봉했다. 그들과의 대화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그보다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들도 1996년의 폭풍우를 피했고 세상의 이변을 눈치챘다. 밀레니엄 시대에서 온 또 다른 시간 난민들을 만난 거다. 잠깐!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마도학자 무리?
신비주의와 수학이 뒤섞인 지중해의 페리? 말도 안 돼. 수학을 믿는 그 마도학자 집단을 만나 귀한 문서 자료를 남긴 조사원이 진짜 있었을 줄이야. 그렇다는 건 우리가 곧 버튼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지? 물론이야. 이건 우리가 오늘 고생한 노동에 대한 보답이지.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록이 어째서 불필요한 정보 자료실에 버려져 있는 걸까? 폭풍우가 지나간 뒤 혼란한 와중에 잘못 들어간 건가? 여기서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은 휴였다. 그는 마도학자 출신의 엔지니어였으며 우린 인류 과학 기술에 대한 애정이라는 나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붉은 머리의 30대인 휴는 양볼이 푹 꺼졌고 눈병 때문에 많이 우울했다. 빈틈없고 고든 성격의 그는 늘 책상에 앉아 일했다. 그 모습에 나는 술탄의 궁에서 평생 고생하다 결국 두 눈을 잃었다던 세미라 대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가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난 자식이 없지만 부모인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휴는 그 무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실질적인 리더는 그녀였다. 뭐라고 해야 할까? 그녀는 유성이나 허리케인처럼 천재지변 그 자체였다. 그 이름처럼 단순했지만 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디 나약한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 지금도 난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것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사실 그녀는 정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내가 만나본 미등록 마도학자 중에서 재단에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었다. 딸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꽤 어려 보였다. 그녀는 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았고 내게는 익숙한 천재의 눈빛을 가졌다. 온 세상이 그녀에겐 반짝반짝 빛나는 장난감과 같았다. 처음엔 이러한 소통에 절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간절히 알고 싶어 했으니까. 바다에서 표류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단단히 붙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난 그녀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인간과 마도학자는 말이 안 통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언어 문제가 아닌 건 확실했지만 그런데도 난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11,567의 모든 인수를 줄줄 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엄청난 지능을 가졌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내가 들은 건 밑도 끝도 없는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헛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지구한 숫자 천국에 존재하며 만물의 본질이 추상적인 형식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진 물리 세계는 보석적인 하등품에 불과하며 실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지금 세계에 혼란이 중요한 건 지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건 현대 수학과 고대 미신의 끔찍한 혼종이었다. 플라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헛소리였으며 오만에 빠진 마도학자의 교만한 예언이었다. 경수자라는 눈물을 더 말할 것도 없다. 유해도 이보다 더 미친 소리를 안 한다. 심지어 그녀는
다음번에 영향하는 너를 알고 있단 말이다. 하지만 막상 진심이자 그냥 이렇게 답답하다. 미안해. 내가 생각한 게 있어서 영혼의 숫자가 없는 사람에게 증명할 수 없어. 그녀가 올린 건지 한시 진심은 잘 모르다. 하지만 한일의 이렇게 깨달았지. 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녀에게 모든 규칙은 논리적 추론보다는 직관적인 통찰의 대상이었다. 혹시 안 보여? 바로 앞에 있잖아. 얘가 난 나를 사랑한다만 알아서야 그날이 아쉬워하다. 사살 이게 신신고요였지 왔을 텐데. 하지만 진작에 열받게 건 과학과 실험 방법을 무시하는 그녀의 태도였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성과 보편성, 그리고 보급 가능성이었다. 참이라는 것은 근대 과학의 기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갔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의 미적 가치였다. 난 그녀와 현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폭풍우의 규칙을 찾아내면 더 많은 이들이 비의 장막을 넘고 소중한 과학기술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에 난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잘해봐야 재단이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만 될 뿐이라며 코웃음쳤다. 순수 수학이 아름다운 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고결함을 유지하는 거지. 당신들 같은 인간은 그걸로 탄도나 계산하긴 하지만. 그녀는 제안을 거절했고 우리의 폭풍우 관측 계획을 폄하했다. 당신들의 그 관측소는 실패할 거야. 한없이 약한 물리 세계에 의존하고 있잖아. 당신들의 노력도 해변에 박힌 모처럼 다음 파도에 씻겨 사라지겠지. 당신은 이렇게 답했다.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처럼 쓸모없는 짓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만 해요. 해변 구석구석 다 돌아보기 전까진 누구도 우리 발밑의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폐허가 됐다고 단언할 수 없으니까. 참 신중하고 이성적인 발언이야. 하지만 이 세상은 이미 폐허에 불과한걸. 대화는 별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세상을 향한 마도학자의 징후는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 어쩌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이런 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이 의지해온 경험적 세계는 이미 끝났어. 당신들이 우릴 조롱할 때 즐겨 쓰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지? 하지만 자신이 굳게 믿는 영적 인식과 숫자로 발표된 예언에 관해 그녀는 논리적인 증명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어느 돌 앞에서 금원의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선 사이비 같은 헛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다. 그녀는 전두엽의 이상 증상을 신의 뜻으로 착각하는 그 미치광이들과 다를 줄 알았건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 인류의 이성을 걸고 맹세컨대 난 이 모든 것이 그저 황당무계한 말인 줄로만 알았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제트씨가 그랬어.
그 섬의 마도학자는 다 이름이 숫자라고. 그들은 숫자가 한 사람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거든. 기록자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 건 신앙적 갈등 때문인가? 어라, 마지막 페이지였잖아. 아니, 쓰다만 보고서를 내면 심사평가가 어렵단 말이야.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안 남겼어. 걱정하지 마, 마틸다 씨. 내가 이런 경우를 자주 봤거든. 용감한 티폰이 주피터를 몰아내면 자동섬으로 돌아가지만 유리상자 씨의 귀만 돌리면 티폰은 몇 번이고 계속 달려나올 거야. 무화상 선생님이 그랬어. 그건 희망을 여는 열쇠라고. 잠깐! 혹시 그거 기계식 텔레비전의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건 아니지? 소더비 씨, 동작 그만! 이제 쿠션 위에 얌전히 앉아서 내 말 들어. 이건 정식 재단 조사원이 상세하게 남긴 기록이야. 사람 감질나게 하는 TV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 알겠다. 코코아 나무 요정이 아랫부분을 물고 간 게 아닐까? 보통 소량의 루나 픽사로 유인하면 마구간에 묻어둔 둥지를 찾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갔단 소리야? 그럴 수도 있지. 재단에선 자료 분실 사건이 벌어질 리가 없으니까. 특히 규율 보조교사의 관할 구역이라면 더더욱. 그럼 얼른 루나 픽사를 준비하자. 코코아 나무 요정이 제일 좋아하는 폴짝폴짝 마력 점핑빈도. 그런데 지금 소더비에겐 그 많은 재료가 없어. 그래도 편지를 쓰면 한 달 안에 될 거야. 아니, 그런 건 필요 없어. 잘했어, 소도비 주스. 이 귀한 문서를 찾아낸 것만으로도 내가 준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완수한 거야. 이제 이 위대한 마틸다가 나설 차례야. 북서쪽 방향에 있어. 고리의 시작과 끝, 벽에 반사되는 곳. 제1방어선 학교의 북서쪽. 이건 해석하기 쉬워. 고리의 시작과 끝도 어렵지 않아. 연구센터의 상징이 바로 우로보로스. 자기 꼬리와 이어진 뱀이니까. 우린 이미 도착한 거야. 그런데 벽에 반사되는 곳은 거울이 있는 닫힌 방을 뜻하는 건가? 현상센터의 거울은 거대한 광학 브라운관 벽이고, 기밀 실험실의 거울은 반짝거리는 관찰용 창인데, 재활센터 거울은 더 말이 안 돼.
그 제노 비행사가 설치된 덕분에 수술실 거울이 커브 철골 구조의 전자 스크린으로 일괄 교체됐잖아. 대체 어디지? 아이, 사람 쳐놓고 사과도 안 해? 뭐? 에이씨, 이건 뭐야? 너 같은 녀석이랑 얘기할 시간 없어! 뭐야?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 무례한 자식! 그나저나 저 사람 안색이 안 좋아. 막고 있는 코에서 보라색 콧물이 흐르던데. 헉! 맙소사! 설마 퍼플 클로산드라즙을 마신 거 아니야? 얼른 해독해야 해! 나올 때 봉황의 심장 신경을 챙겨올걸. 재활센터 쪽으로 달려갔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자기가 다 나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환자일 뿐이겠지. 재활센터는 의료시설과 약품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니 과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연구센터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어? 아, 그리고 항상 여기 있던 안내원은? 어? 다들 주말 파티라도 간 건가? 여기 연구원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연구센터는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폭풍우 면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특별한 용무가 아니면 방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장 손에 든 그 내선전화 내려놔, 소더비 씨. 티켓틀러 귀처럼 붙들고 있는다 해도 트위스트 파티에 데려가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라도 너무하잖아. 신입이 중요한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이끌어줘야 한다. 그래, 인정해. 버틴이 이런 면에선 일단 낫다는 걸. 부아닉 씨, 내가 프런트에 있는 지도를 살펴봤거든. 반사하는 벽? 이거 아닌가? 스쿼시 센터? 봐! 심벌 마크도 튕겨 나오는 공이잖아. 어디 봐봐. 있다! 역시 이 방향이 맞았구나. 다음은 빈 상자와 유리 접시, 깨질 구리야. 최종 목적지에 금속 물체가 잔뜩 쌓여 있는 것 같아. 잘했어, 소더비 조수. 내가 너한테 과한 일을 맡겼다는 건 인정할게. 그래도 네가 찾은 정보 덕분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부아닉 씨, 재단엔 당신처럼 뛰어난 점술사가 있잖아. 그럼 물려받은 그 마도학 능력으로 그냥 폭풍우의 생성 원인을 점칠 수는 없는 거야?
무화상 선생님이 그건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라고 하셨어. 수정구가 원인을 알려주면 버틴 일행도 일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폭풍우를 점친다고? 그건 당연히 안 되지. 점술로 뭐든 다 되는 줄 아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야. 포션학과 미스테리한 동물학은 모르는 게 없으면서 이런 건 전혀 모르는구나. 혹시 마도학 교육 같은 거 체계적으로 안 받아봤어? 마도학 교육? 당연히 양질의 교육을 받았지. 무화상 선생님이랑 자동섬의 티폰, 주피터한테, 그리고 아이, 됐어. 그만. 네가 받은 교육이 미흡하단 건 알았어. 아니, 건전함, 완벽함, 우아함과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까? 에헴! 그래도 이 친절한 마틸다를 만났으니 다행이지. 내가 귀한 시간 내서 특별히 강의해주겠어. 마도학자가 연구하는 지식에는 인간의 과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포션학과 연금술 실험 같은 게 그렇지. 그 자체가 현대 약학과 화학의 전신 같은 거야. 그런데 마도학자는 다른 방면의 지식, 그러니까 영적 인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 점술로 얻은 지식도 여기에 속해. 가령 인간 연구원 2명이 동시에 두 장소에서 스넬의 굴절 법칙을 검증한다고 쳐. 그럼 두 사람은 결국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아니면 포션학자 2명이 동시에 같은 재료와 레시피를 사용한다고 쳐. 그럼 그들도 비슷한 효과의 기침약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점술사 2명이 동시에 같은 일을 점친다면 이 둘이 본 화면은 전혀 다를 거야. 점괘가 보여주는 건 그저 전조일 뿐이거든. 그 해석의 본질은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어. 두 점술사가 우연히 비슷한 결론을 냈다 해도 그건 일반화할 수 없지. 그래서 동료 심사로 자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점술사가 없었던 거야. 이게 바로 영적 인식이야. 유일무이하고 이성처럼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한마디로 누군가 폭풍우의 원인을 점쳤다 해도 점술만으론 결론을 검증할 수 없어. 100명의 점술가에게선 100가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황금올의 교양악단보다 10배는 더 소란스러울걸. 그리고 애당초 점괘 결과 자체를 낼 수 없어. 점술사는 자기 능력 이상의 지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범세계적 점괘 결과 내려면 세계 정상급의 점술가가 필요하지. 폭풍우가 계속 되돌아간다면 그런 뛰어난 점술가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는 16세기 인물인걸.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도 다 마친 건 아니야. 하지만 부아닉 씨의 점괘는 항상 맞는 걸. 지금도 그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아. 물건 찾기나 해몽, 간단한 예언 같은 건 이 똑똑한 마틸다에게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함부로 능력 밖의 질문을 하면 화를 입게 돼. 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거든. 사실 우리가 기록의 앞부분과 작성자의 친필을 갖고 있잖아. 이게 다 좋은 매개 재료지. 나머지 기록이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나도 지금 이 상황에 익숙하니까 전개를 보는 게 훨씬 수월한 거야. 반복 연습, 정확한 술식, 적당한 준비도 영적 인식의 정확도와 통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지.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 기록에서 그랬잖아. 그 숫자 학파 사람이 다음 폭풍 후의 타임슬립이 어느 해에 일어나는지 안다는 말을 했다고. 그것도 전개로 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쓰는 마도술은 내가 잘 몰라. 하지만 구체적인 수학 지식과 다르게 숫자 자체는 전조가 될 수 있어. 그건 형상이나 언어보다 더 추상적인 기호니까. 다만 누군가 그런 예언을 한다 해도 우린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말이지. 어쨌든 예언하는 것 자체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엄마가 그랬어. 외부 세계에선 자칭 종말 예언자란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달라며 매일 재단에 편지를 보낸다고. 정말 예언, 실업급여. 세상엔 내가 모르는 거 투성이네. 외부 세계는 정말 재미있어. 부안익 씨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구나. 뭐 당연한 소리. 잠깐. 원래는 위대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소도비 씨, 다 왔어. 점술의 정확성을 확인할 순간이야. 비가 내린 후에 땅을 막 그 흔적에 하지만 눈으로 봤 깡통 첩 나무와 철 혼란은 비곧연방 그랬 그녀는 복 그리고 여기 혹시 스쿼시 센터 분실물 보관소야? 수정에 나온 깨진 구리.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겨있지 않은 무언가야. 찾았다! 이 천재 마틸다는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이집트 집으로 향하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페리가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면서 우리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항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다. 폭풍 후 발생 후 세계 각지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멸종된 미스테리한 생물의 목격담이 자주 보고됐다. 난 물속에 그것을 향해 쏘느라 총알을 다 날렸지만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항로를 전상 궤도로 되돌린 건 그 마도학자들이었다. 그녀는 보조선실의 6분위도 가동하지 않고 현재 경위도를 정확하게 말했다.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정말 우리와 다른 걸까? 한 번은 내가 어느 나무 판자를 밟았는데 그녀가 휘휘를 잡아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땡땡 장장령 생생했는데 다음 순간 그 나무 판자가 부서져 버렸다. 깜짝 놀라 경경군이 보자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말이 말이다. 만호의 변형력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어디에 말하는 건데요? 라고 묻자 그녀가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을 감아야지. 마음으로 지구의 존재가 주는 실패 경험하고 그 영감이 뜨기는 순간 캐치해야 해. 물론 내 눈에는 남당당 보였다. 영감과 눈뜨는 순간 눈알 수 없었다. 이거 등장처럼 마도학자만의 군군인지도 모르겠다. 완전 잘된 방식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릴 확률은 대체 얼마나 될까? 어쨌든 그녀가 내 목숨을 구해주긴 했지만 그걸로 우리 사이의 노인벽이 완전히 허물어지진 않았다. 그녀는 재단과의 협약을 거절했고 나 역시 그들을 설득하는 걸 포기했다. 그들과의 접촉이 이번 여정의 임무는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폭풍호 관측 시스템을 구축할 인재지 상상을 불안산스하게 만들 사이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난 장소는 마치 내가 마도학자의 비밀을 캐내려 한다고 믿고 있기라도 한 듯 그녀의 입에서 절대 들을 수 없었다. 결국 중재에 나선 휴가 이스탄불에 연락처를 주며 그곳으로 편지를 보내면 된다고 했다. 나는 이집트 지부 사무소에서 반년 남짓 보내는데 그곳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폭풍우 속에서 실종됐다. 본부의 1985년 명부대로라면 이 시점에 그들은 이집트 지부에 있어야 했지만 현지에선 그들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건 즉시 처리되지 않는 종이 자료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그 당시는 컴퓨터가 전 세계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 명의 필사가가 만들어낸 작은 실수가 큰 오류로 돌아온 거다. 더 골치 아픈 건 연구센터 내부의 혼란이었다. 누군가 로렌츠 나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환경과 국부적 혼돈 에너지의 변화 경로 표본 추출을 발표했다. 그들이 우리의 표본 추출 장소를 빌려 쓴 게 확실했다. 연구 방향과 결론은 라플라스와 상당히 달랐지만 연구원들은 인간 과학기술 유지파와 마도학 전환파로 나뉘어 대등하게 맞섰다. 물론 데이터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누가 옳은지 판단 내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대가 계속 역행하면
인류의 과학기술은 쇠락할 수밖에 없으니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마도하기에 크게 빛을 발할 것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그렇다. 영적 인식은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며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것으로는 과학의 금자탑을 세울 수 없고 모든 인류에게 보급할 수도 없다.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모래 같아서 화강암 같은 이성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세계 근간이 말도 안 되게 변해버렸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1987년에 폭풍우가 닥쳤다.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전에 본부로 돌아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건 연구센터의 공로가 아니었다. 재건의 손 포로가 폭풍의 정확한 일시를 말한 덕분이었다. 우리의 적, 혈통주의 미치광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던 거다. 그렇다. 우리는 관측소를 세우고 수많은 추론을 내놓았으며 다양한 모델을 만들었다. 땀 흘리고 희생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부와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다른 대륙에서 타임슬립을 피할 수 있는 구역을 찾지 못했다. 95%의 지구원이 폭풍에 의해 타임슬립되고 87.9%의 설비가 파괴되었다. 예측은 100% 실패였다. 우리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재건의 손 포로는 제 머릿속에 계속 신탁이 내려온다고 주장하는 망상병 환자였다. 폭풍의 시기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너희는 이게 안 들려? 신께서 너희를 잊으신 모양이지! 그러고는 수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쳤다. 그렇다. 그는 구제불능의 미치광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남은 건 바로 그 정신 차는 환자의 미친 헛소리 덕분이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이비 같은 확언 덕분에. 그렇기에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는 이유로 오늘은 검은 옷을 입고 외출하지 말라는 말을 믿어야 하는 거다. 영원하고 초월적인 추상의 천국이 존재하며 그곳에선 모두의 영혼은 하나의 숫자란 말을 믿어야 하는 거다. 지구에 위대한 존재가 있으며 시간의 흔들림은 그것이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이란 말을 믿어야 하는 거다. 그렇기에 개인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으며 세상도 불완전한 쓰레기장에 불과하다.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다. 평범한 인간은 그저 비의 장막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 대체 이런 걸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나는 마침내 마음을 굳히고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내 의문에 완벽한 답을 줄 거란 기대는 없었다. 그저 그녀가 이번 폭풍우를 무사히 피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도 한때 허심탄회하게 마름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내가 받은 건 짧은 부고장이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곧 종이가 화르르 타오르더니 새하얀 채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타임키퍼가 나타났다. 그 12살짜리 아이는 홀로 비의 장막 속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우리에게 현재 외부 세계 시각을 알려주었다. 그렇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옳았다는 걸. 바로 눈앞에 있잖아. 하지만 신이시여,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위대한 법칙도 이미 수명이 다했다며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농락한단 말입니까? 지고의 힘이 우리에게 눈길을 준다면, 번뜩이는 마음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면 당신은 또 어찌하여 이토록 잔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 숫자, 이번 폭풍으로 되돌아간 그해 20세기 뒤에 두 자리 숫자가 바로 그녀의 이름, 그녀의 숫자였다. 77명.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 버틴과 소네츠도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분명 기뻐할 거야. 잘했어, 소더비 씨. 이건 정직원에 필적할 만한 실적이야. 얼른 네 지도 선생님에게 이 보고서를.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건 내 개인 물품이야. 너희는 처분할 권한이 없어. 당장 나가줘. 개인 물품은 무슨? 이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귀중한 기록 자료예요. 대외 파견 인력 행동 규정 및 관리 조례 재단령 제259호에 따라 모든 재단 직원은 파견 조사원일 때 자신의 행위 일체를 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즉시 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사 보고서는 진실성, 객관성,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개인의 입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기록을 봤다면 그건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규정 미달의 보고서란 걸 알 텐데. 하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 게다가 그 옷을 보니 제1방어선 학교 소속 같은데. 여긴 라플라스 연구센터야. 보호자의 외출 허가는 받았나? 미성년자 학생. 허가? 그런 건 필요 없거든요. 난 학생이 아니에요. 제1방어선 학교에서 파격적으로 채용한 교율 보조 교사라고요. 여기 신분증도 있어요. 지금 정식 재단 관리 인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규율 보조 교사로서 당신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보고할 겁니다. 모든 행위를! 우아상 선생님, 그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부아닉 씨랑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문서를 다 읽자마자 선생님이랑 제트 씨부터 부른 거예요. 어라? 부아닉 씨, 혹시 의자에 앉은 저분과 다투는 중이야? 그 보고서의 뒷부분이 당신 방에 있을 줄은 몰랐는걸, 아들러. 이름은 바꿔주지 그래, 친구. 차라리 덱들이 즐겨 부르는 호칭은 어때? 이니그마. 걱정 마. 이 이름을 지은 사람에게 악의가 없단 건 알고 있으니까. 난 그냥 의심스러운 것뿐이야. 의미를 알 수 없는 헛소리밖에 없는 종이 쪼가리잖아. 그런데도 네가 놀라서 여기까지 행차하실 정도의 값어치가 있던가? 그래. 그게 버틴이 접촉한 마도학자 집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 내게 넘겨주길 바래. 콘스탄틴의 참모 총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지. 자, 가져가시죠. 춥고 그늘진 방에 있던 터라 곰팡이 얼룩이 좀 생겼는데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군. 영부센터 직원이라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죠. 무례하기 짝이 없네. 부아닉 씨, 소더비 씨, 두 사람 모두 잘해줬어요. 이 정보가 타임키퍼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아닉 씨의 지대현 공헌은 지금 바로 제1방어선 학교에 보고하도록 하죠. 이 문서는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선에서 발견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린 이만 가죠. 지대한 공헌? 지대한? 아니 잠깐만. 마틸다 침착해. 그건 저만의 공로가 아닙니다. 소도비 조수도 큰 역할을 했어요. 만세! 그러니까 부아닉 씨, 이제 트위스트 파티 풍선이랑 꽃을 준비해도 되는 거지? 파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 그리고 그냥 마틸다라고 불러. 인류의 과학기술은 이제 발전할 수 없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마저 이론 물리학을 포기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잖아. 아니, 그런 생각한 적 없어.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당신이 먼저 인간과 말을 섞다니.
저들이 멋대로 밀고 들어온 거야. 불만 있으면 7일 내로 각 부서를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아니, 그 서류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내가 그걸 빼둔 건 수많은 규정 위반이 기록된 불법 보고서였기 때문이야. 개인적 감정이 잔뜩 들어간 기록을 빈틈없고 실용적이며 위대한 관리기구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거야? 이성적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기쁘네. 반어법을 전혀 못 알아들어서 나도 기뻐. 방금 그거 반어법이었구나. 됐어. 그래서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지, 로시? 그 가짜 얼굴을 챙길 새도 없이 일부러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다니. 곰팡이 핀 캐캐 묵은 보고서 때문은 아니겠지? 물론 아니지. 당신이 재건의 손 주문을 해석해 줬으면 해. 그래도 당신은 우리 최고의 암호학자니까. 일개 인간 연구원한테 순혈 마도학 집단이 사용하는 주문을 해석하라고? 난 그 프로젝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당신이 평가할 게 아니야, 아들러. 그래, 덱들은 평가하고 실험하고 열거하며 시행착오를 겪지.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연구센터를 이끌고 혼란한 비의 장막 속으로 돌진해. 길이 꼬여있든 돌아가든,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자신이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니까. 칭찬 고마워.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야. 칭찬이 아니라... 됐다. 창조적이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걸 당신도 인정하겠지. 내겐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 당신들에게 필요한 인간의 과학기술과 마도학이 결합된 능력 같은 건 없다고. 난 마도학이란 걸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쓸모없는 존재야. 그 깡통머리로 인간의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날 좀 내버려둬. 재건의 손 가면을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아. 연구센터에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지하 1층의 격리 병동은 이미 꽉 찼고. 그거 참 큰일이네. 연구를 중단해보긴 했고. 아니. 가면으로 현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 폭풍 후에 빗방울과 일치하는 성분을 찾아냈어. 그런데 그 성분을 알아내도 원리를 유추할 수가 없어. 재건의 손이 사용한 원래의 면역 주문을 찾아야 해. 당연한 소릴. 건강진단서를 뜯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로 계획을 알 수 있겠어? 그리고 원래의 주문을 알아낸다 해도 검증할 환경이 없어. 그건 폭풍우가 닥친 외부 세계에서만 유효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확한 주문을 알아내고 규정에 따라 외출 허가를 받은 다음 거룩한 의지를 가진 지원자까지 확보해도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지. 상아탑에서의 실험은 쓸모없으니 말이야. 폭풍 후 연구는 폭풍 후 안에서만 마칠 수 있어.
아직 머리가 쓸만한 것 같아 기쁘네. 고작 몇 마디 말로 일주일간 우리가 세미나에서 얻은 모든 결과를 도출하다니. 이 정도면 당신이 이번 일의 적임자라는 걸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 재단이 이번에 역사 보존팀에서 예측한 여러 임계점으로 조사원을 보냈어. 재건의 손이 1929년처럼 인위적으로 폭풍우를 가속화할 계획이라면 역사와 사회적 변혁의 장소, 즉 시대의 임계점, 폭풍우의 중심에서 그들이 다시 나타날 거야. 이번에 파견된 사람 중에는 당신 누나 그레타 호프만도 있어. 누나가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 없어. 우리는 입장이 다르니까. 상관없어. 그냥 알려준 것뿐이야, 아들러. 누구든 주문을 전하는 데 성공하면 폭풍우 면역 연구가 바로 시작될 거야. 마음을 다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하지만 폭풍우 경보가 울리면 24시간 이내에 검증해야만 해.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길 바라겠어.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 인류의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을.